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교통사고가 나도 이렇게 병가를 내주지 못하고 또 닌겔 꽂고라도 요양원에 와서 쉬세요 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양원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할게요. 항상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게 뭐예요? 22분의 어르신 대상자들이 이제 이 요양원에 이제 입소해 있는 그 요양원을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요양보호사 쌤이 1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10분의 요양보호사 쌤은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6명은 주야 비비라고 돌아갑니다. 6명은 그러니까 주야 비비는 주간 이틀 뛰고 야간 이틀 뛰고 이틀은 쉬는 거. 그런데 사실 주간 이틀에다 야간으로 돌아갈 때는 1.5니까 또 쉬는 날도 1.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주주 야야 비비로 돌아가는 선생님이 6분이십니다. 그럼 4분이 남죠. 요양보호사 쌤이 4분이 남는데 이 4분 중에 그 팀장이라는 분이 있죠. 팀장은 고정으로 주간만 나오는데 팀장은 특별히 자기의 영역 맡은 그 구간이 없어요. 그럼 3명의 선생님은 주간만 뛰게 되죠. 왜 주간만 뛰느냐? 주간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주주야야 비비에서 돌아가는 2분의 선생님과 주간만 뛰는 선생님과 또 팀장 선생님하고 해서 낮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6분이 사실은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 서류상으로는 6분. 근데 이제 이 6분 중에 뭐 연차, 월차 쉬는 선생님들이 또 계시겠죠. 또 어떤 이제 뭐 이유로 뭐 이제 다른 뭐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 하면은 주로 이제 야간에는 그래서 2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주간에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 5명이 일하는데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연월차가 끼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5명이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주간에 일하는 사람은 4명인 거예요. 이해가죠? 일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4명. 좀 내가 복잡하게 말했나요? 그게 아니라 주간에 6명 중에 팀장 선생님은 일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맡은 구역이 없어요. 그리고 1명은 이제 월차, 연차 뭐 이런 걸 쉬게 되죠. 그럼 4명의 선생님이 주간에는 그 22명의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게 됩니다. 22명을 4로 나눠보세요. 5가 조금 넘죠. 그러면 이제 경력이 없거나 좀 그러면 4명. 4분의 어르신을 배치를 하고 또 경력이 있는 분은 6명에서 8명까지도 배치를 하지요. 그러니까 둘이서 어떤 구간은 같이 공동으로 하고 그런데 기저귀는 또 혼자서 하지 않고 옆에 선생님이랑 같이 둘씩 나눠서 하게 됩니다. 둘씩 나눠서 우리는 이 구간, 너네는 이 구간 이렇게 기저귀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주로 이제 일하는 선생님은 그러니까 4명이 되게 된다는 거죠. 주간에, 야간에는 2이고 야간은 나중에 또 말하기로 하고. 자, 왜 주간에 많이 배치를 하느냐? 그건 이제 주간에 하는 일이 많아요. 목욕도 해야 되잖아요. 또 뭐 진짜 뭐 빨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는 빨래가 나오면 그냥 쌓아두면 되지만 주간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 나오는 빨래를 다 빨아서 건조까지 시키면 또 등급이 조금 이제 괜찮은 어르신들이 또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개주죠. 개주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해당 구역 어르신들 옷을 다시 이제 맞춰드리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호자들이 면회를 많이 오잖아요. 면회 오면 옷 갈아입혀드려야 되지. 기저귀 또 갈아드래. 손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냥 항상 누워있던 대로 가면 그 아래층 그 면회실로 로비로 가면 보호자들 또 어떤 분들은 뜨악할걸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온다고 하면 옷 갈아입히고 또 머리도 한번 빗겨드리고 또 그것도 매너니까 아는 분들 오는데 아이고 머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빗겨드리고 로션도 있으면 한 번 더 해드리고 수건도 닦아드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 낮에는 손이 많이 가요. 양치질도 하잖아요. 그럼 양치컵도 아침에는 야간 선생님들이, 아침은 이제 일찍 드시니까 야간 선생님들이 설거지를 하지만 점심과 저녁은 주간 선생님들이 설거지를 하죠. 양치컵을. 뭐 앞치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4분의 선생님을 배치를 하는데 정말 빡빡합니다.
중간에 이제 사실 이제 할 일이 조금 뜸해서 소파에 가서 앉아서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졸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순간에는 여지없이 또 벨 딱 누르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이제 말썽을 피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살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그 네 분이서 있어야 바둥바둥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에서 어떤 선생님이 딱 멈췄어. 나 병원에서 쉬어야 돼요. 병가를 내야 돼요. 내일부터. 내일 당장 요양보살 선생님 어디서 구하죠? 구할 도리가 없잖아요. 내일 당장 뻥크가 나는데 특히나 이제 주주야야 비비로 돌아가던 선생님이 내일부터 쉰다. 그럼 당장 주주야야 비비를 어디서 구하냐고. 주주야야 야간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선생님은 또 그다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야간은 15시간을 요양원에 묶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시간이 뭐 오직 길어요. 그러니까 야간은 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간에서 누군가 스피어를 갖다가 들이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당장 나와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대처할 때까지 링겔이라도 꽂고 있어라. 그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링겔 꽂고 일할 수가 없잖아. 보이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팀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는 케어포라는 이제 이 핸드폰으로 그 일지를 쓰게 되는데 일지만 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일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또 요양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의무 채용인 요양원이 11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채용하고 있다. 혹은 더 스페어 한 분 선생님을 예비로 확보하고 있다 하면 국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요양보호사 월급 200만 원이 한 달에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거 선택하기가 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요양원에서는 그냥 빡빡하게 있다가 결근도 어떤 사고 나서 병가도 못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빡빡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제 기저귀 갈 때 해야 될 절차가 많은데 그거 한 가지만 빼먹으면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고 기저귀 가는데 막 머리채 잡아다니는 그런 어르신도 있고 기저귀 갈 때 젖가슴 쭉 만지는 남자 어르신도 있고 이런 제재가 쉽지 않죠. 요양원에서. 그냥 대충 넘기는 문제가 있어도 눈 감고 넘기는 신봉사 작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정말 황당한 그 인간 세계에서는 인용할 수 없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요양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